안녕하세요. 영감을 주는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부유한 사업가 남편이 아내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외딴 시골 마을에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시험이 오히려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높이 솟은 기둥이 있는 고전적인 스타일의 호화로운 저택의 화려함 뒤로 그날 밤의 고요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젊은 사업가 박민주는 갑자기 자신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손바닥과 부딪히는 고급 목재 책상의 소리는 값비싼 그림으로 장식된 서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숨은 가빴고 얼굴은 일부러 창백하게 만들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꿀 거대한 연극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연인이 그가 가장 힘들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를 떠나버렸던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김서연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사랑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불안은 우산 아래 머무는 환상에 불과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긴 복도를 달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었고 문 손잡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서연은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둥근 눈은 부드럽게 깜빡이며 갑자기 밝아진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에 적응하려 했습니다. 서연, 일어나. 지금 당장 떠나야 해. 민주는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실크 잠옷을 재빨리 정돈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운 평온함을 발산했습니다. 눈에는 분명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남편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한밤중에 서두르는 거죠?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 우리 모든 자산은 은행에 압류당했어. 오늘 밤 사채업자들이 내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받으러 이리로 오고 있어. 내가 그들에게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오늘 밤이 집에서 도망쳐야 해. 민주는 연이어 다급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서연은 비명을 지르거나 통곡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넓은 가슴 속에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내는 삶의 폭풍이 예고 없이 닥쳐올 때 최고의 보호막이라는 것을, 인생이 항상 꽃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불 위를 걸어야만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은 즉시 옷장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몇 벌의 옷만 대충 챙겼습니다. 그녀는 보석이나 다른 사치품은 일부러 챙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모든 귀중품은 빚쟁이들에게 추적될 것이라는 이유로 말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집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평소에 타던 유럽산 고급차가 아니라 민준이 오래전부터 몰래 준비해둔 낡고 먼지 쌓인 오래된 차였습니다. 엔진이 거칠게 울리며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던 도시의 거리는 서서히 뒤로 멀어졌습니다. 밝은 도시의 빛은 길 양옆의 무성한 나무들로 인한 짙은 어둠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흐릿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늘 밤 운명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계속해서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많은 것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힘든 시련 뒤에는 인내하는 자를 위해 하늘이 항상 놀랍도록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해 둔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여정은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매끄러운 아스팔트 길은 서서히 돌이 많고 먼지투성이이며 울퉁불퉁한 흙길로 변했습니다. 낡은 차는 구멍난 길을 지날 때마다 심하게 덜컹거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불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웅장한 궁전에서 행복한 웃음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시와 어둠으로 가득한 길을 지나야 할지라도 기꺼이 함께 걸어가는 마음입니다. 민주는 가끔 백미러로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아내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죄책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로 인한 독한 의심이 그의 생각을 더 지배했습니다. 그는 그 연민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막대한 재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남편으로서의 그 자체를 사랑하는지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지친 여정 끝에 차는 매우 낡고 초라한 목조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지붕은 구멍나고 낡은 말은 잎으로 엮여 있었고 나무벽은 흰개미에게 먹혀 약해져 있었습니다. 잡초와 야생초가 작은 건물 주위에 높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었습니다. 오직 귀뚜라미의 합창과 부엉이의 울음소리만이 그 정체 모를 마을의 밤의 고요함을 깼습니다. 다 왔어. 민주는 거칠게 덜덜거리던 차의 시동을 끄며 짧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낡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골의 밤바람이 그녀의 작은 몸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추위를 막기 위해 얇은 재킷을 여몄습니다. 그녀의 눈은 주위 풍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곳은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아주 낯선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길을 비추는 가로등 하나 없었고 오직 밤하늘의 달만이 이 고요한 곳에 그들의 도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빠른 걸음으로 서연보다 앞서 걸었습니다. 그는 썩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두막 문을 밀었습니다. 문경첩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고 으스스하게 정적을 깼습니다. 낡은 오두막 안의 상태는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낡고 더러운 판다누스 돗자리가 깔린 나무 평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도 깨끗한 물도 없었습니다. 두꺼운 먼지가 답답한 방구석 구석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오두막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몸을 돌려 아내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오늘 밤 그의 마지막 거짓말을 뱉어낼 용기를 모았습니다. 서연, 내 말 잘 들어. 나는 당신과 이곳에 머물 수 없어. 그 잔인한 빚쟁이들이 분명 나를 잡을 때까지 온 나라를 뒤지고 다닐 거야. 나는 오늘 밤 항구의 비밀 경로를 통해 해외로 즉시 떠나야 해. 만약 내가 여기에 계속 숨어 있으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야. 민주는 최대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말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남편이 겪고 있는 고통을 느끼며 그녀의 마음은 살며시 떨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떠나 있을 건가요, 민준 씨? 서연은 걱정 때문에 약간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히는 몰라. 상황이 완전히 안전해지고 내가 모든 빚을 갚을 돈을 모을 때까지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민주는 거짓말로 답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는 텅 비어 보이는 가죽 지갑을 꺼내 서연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단 한 푼의 생활비도 남겨줄 수 없어. 내 모든 은행 계좌는 당국에 의해 동결되었어. 내가 가진 남은 현금은 모두 오늘 밤 내가 도망치는 것을 도와줄 사람에게 줘버렸어. 당신은 이 마을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해. 민주는 일부러 차갑고 무자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그 좁은 공간을 감쌌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반응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서연이 크게 화를 내거나 고통을 가져온 자신을 욕하거나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애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그의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서연은 매우 차분하고 평온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분노나 실망, 혐오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한 영혼의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거나 앉지 않고 한민족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거리를 유지한 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가세요, 민준 씨. 먼저 당신 자신을 구하세요. 이곳에서의 제 걱정은 전혀 하지 마세요. 저는 하늘이 노력하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영원으로 향하는 긴 인생 여정에서 흩어진 작은 자갈에 불과해요. 서연은 매우 확고하고 침착하며 망설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은 빛의 화살처럼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세상의 사치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몸이 한 지붕 아래 함께할 수 없을지라도 깊은 밤에 결코 끊이지 않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세요. 하늘이 항상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 눈물이 뺨을 적시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약한 눈물이 아닌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지 않을 강인한 모습을 보고 떠나길 바랐습니다. 민주는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갑자기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만든 연극이 서서히 그의 양심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서서히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성적인 자존심과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의 결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에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 서연. 민주는 짧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내의 진실된 시선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민주는 재빨리 몸을 돌려 뒤돌아보지 않고 낡은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는 곧바로 낡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의 엔진이 다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외딴 마을의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낡은 차는 천천히 후진하다가 흙길을 따라 멀어져 갔고 밤바람에 휩쓸린 두꺼운 먼지 구름을 남겼습니다. 서연은 낡은 오두막 문턱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밤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남편 차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붉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완전히 낯선 땅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친척이나 지인도 한 명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쓰라린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이 상황에 쉽게 무너지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천천히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좁은 공간을 뒤덮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가장 깨끗하다고 느껴지는 바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나무 바닥 위에 가방에 넣어온 작은 방석을 펼쳤습니다. 고요하고 추운 밤 한가운데 비가 새는 지붕 아래에서 서연은 길게 절을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우주의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이 잔인한 충성심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낯선 마을의 땅 위에서 한 여성의 강인함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의 장이 곧 황금 잉크로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헛된 절망의 눈물 방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와 함께하는 희생과 끊임없는 노력의 땀방울로 쓰일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힘은 언제나 창조주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굳건한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낡아서 썩어가는 나무벽 틈으로 부끄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수탉의 울음소리가 서로 화답했습니다. 늙은 망고나무 가지 위의 참새들의 지저귀는 마치 그 외딴 마을의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두 눈을 떴습니다. 상쾌한 시골의 아침 공기가 곧바로 그녀의 피부 모공을 파고들어 밤의 추위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했던 그녀를 깨웠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그녀의 영혼을 즉시 너무나도 쓰라린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급 저택의 비단으로 덮인 푹신한 침대 위에서 일어나는 사업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머니에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거의 무너져가는 낡은 오두막의 거주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항상 평온함을 발산하는 아름다운 얼굴에는 후회나 불평의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3살의 젊은 여성은 즉시 딱딱하고 두꺼운 먼지가 쌓인 나무 평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매우 순수한 아침 공기를 마시기 위해 오두막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종아리 높이의 잡초로 가득한 오두막 마당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수평선을 향해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격려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인생은 지치지 않고 계속 도는 바퀴와 같다. 때로는 영광의 정점에 놓이지만 다른 때에는 가장 깊은 시련의 나락으로 던져질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늘의 모든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이 가장 진정한 행복의 열쇠이다. 그 외딴 마을에서의 힘든 삶에 대한 현실이 매우 비우호적인 시선으로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밭으로 함께 걸어가던 몇몇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은 모두 그 허름한 오두막 마당에 혼자 서 있는 서연의 모습에 날카롭게 쏠렸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입었던 잠옷은 그녀가 작은 가방에 넣어온 소박한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게 보이려 했지만 그 원피스의 원단은 여전히 매우 좋은 품질과 우아한 스타일을 발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녀가 지금 머무는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오두막과 매우 기이하고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의 무리 맨 앞에는 이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마을에서 입소문으로 소식을 전하고 험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매우 유명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그의 날카로운 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씨의 눈은 서연의 깔끔한 머리끝부터 신발끝까지 냉소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은 증오를 퍼뜨리기 위해 독한 문장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낯선 여자를 봐. 옷은 그렇게 좋은데 얼굴은 예쁘고 화사해. 그런데 어떻게 몇 년 동안 버려지고 흉가로 소문난 김노인네의 낡은 오두막에 오게 된 거지? 분명 도시의 부자첩인데 바람 피우다 들켜서 우리 마을로 쫓겨난 게 틀림없어. 이 씨는 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돌길 위에 모여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씨 말이 맞아.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좋은 집안에 품이 있는 여자라면 남편이 어떻게 범죄자처럼 한밤중에 혼자 내버려 둘 수 있겠어. 우리 모두 저 외지인 여자를 조심해야 해. 저 여자의 나쁜 행동이 항상 평화로웠던 우리 마을에 불행과 재앙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 씨 옆 두 걸음 거리에 서 있던 몸집이 뚱뚱한 약초 판매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입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문장 하나하나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영혼의 깊숙한 곳을 찌르는 아픔을 참으며 심하게 떨렸습니다. 비방은 독 묻은 칼날보다 훨씬 더 깊게 내면을 상처 입힐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검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딛고 있는 젖은 땅을 향해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현명한 가르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잔인하게 욕을 먹을 때 침묵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감정 조절의 표현이다. 사람의 품격은 결코 모욕에 얼마나 큰 소리로 맞서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적대감만 불러일으킬 말을 하지 않고 얼마나 인내심 있게 혀를 참을 수 있는가로 평가된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계속 속삭이며 흩어진 후 서연의 배에서 갑자기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극심한 배고픔이 그녀의 위벽을 무자비하게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민준이 갑자기 그녀를 데리고 떠나기 전부터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오두막으로 돌아가 옷 가방의 내용물을 모두 뒤졌습니다. 역시나 빵 한 조각이나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동전 한 입도 옷주름 사이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은 그녀가 즉시 머리를 굴려야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을 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것은 서연 같은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은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이성과 건강한 몸을 부여받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너뜨릴 뿐이었습니다. 자존심의 가치는 구걸에서 얻은 한 줌의 밥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서연은 바닥 구석에서 찾은 낡은 플라스틱 양동이를 즉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뒤로 가서 낡은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완벽하게 몸을 정화한 후 그녀는 갈색 먼지로 가득한 나무 바닥 위에 아끼는 작은 방석을 펼쳤습니다. 그 방석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 시련의 폭풍에서 벗어날 밝은 길을 보여달라고 하늘의 더 큰 내면의 힘을 간청했습니다.
기도는 현실 세계의 잔인함에 맞서 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비밀 무기입니다. 오랜 기도를 마치고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을 흘린 후 서연은 가슴에 무거운 짐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방석을 매우 깔끔하게 접고 강철처럼 굳은 결심으로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두 손에 의지하여 오늘의 힘든 하루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확고하고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서연은 시골 흙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태양은 서서히 떠올라 평소 값비싼 자외선 차단제로 보호받던 그녀의 얼굴 피부를 따갑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앞마당이 매우 더럽고 지저분해 보이는 대나무 벽으로 된 집을 보았을 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높이 쌓인 옥수수 수확물이 테라스 앞 거의 모든 공간을 무질서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혼자서 굵은 옥수수 속대에서 옥수수 알을 분리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며 계속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울타리에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매우 편안하게 해주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이 많은 옥수수 더미를 까는 것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저 배를 채울 흰밥 한 그릇과 반찬만이라도 아주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힘든 일이 오늘 오후에 다 끝나면 말이죠. 서연은 매우 부드럽고 위엄 있으며 예의 바른 어조로 인사를 걸렴. 아주머니라고 불린 그 중년 여성은 즉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울타리 너머로 서연을 불신 가득한 시선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외모를 살핀 후 하얗고 매우 고운 서연의 두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언뜻 보기에 평생 거친 노동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왕족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너 정말 혼자서 이 더럽고 힘든 일을 힘들게 할 생각이냐? 내 곱고 매끄러운 손은 분명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박일 텐데. 너 저길 끝 흉가 낡은 오두막에 어젯밤 막 온 도시에서 온 낯선 여자 아니냐? 오늘 아침 이 씨한테서 소식 들었다. 네가 남편한테 버림받고 도망 온 문제 있는 첩이라던데. 그 중년 여성은 의심과 퉁명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전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달콤하고 진실된 미소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그 여성의 비방 섞인 날카로운 말을 듣고도 조금도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인내와 부드러움은 나쁜 편견의 사슬에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주된 열쇠입니다. 공중에 떠도는 헛소문은 종종 근거 없는 큰 거짓말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삶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상의 일로 멀리 떠났습니다. 순종적인 아내로서 저는 그가 저를 데리러 돌아올 때까지 합법적이고 명예로운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진실의 길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문마다 구걸하며 자존심을 버리는 것보다 하늘의 눈에 훨씬 더 고귀합니다. 부디 아주머니의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제 말을 증명하고 오늘 아주머니의 모든 일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서연은 부드러움 가득한 말과 순수한 정직함을 발산하는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학식 있고 현명하며 매우 예의 바른 대답을 듣고 그 중년 여성의 마음은 서서히 감동받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값싼 소문 때문에 세웠던 편견의 벽이 즉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 여성이 마당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했습니다.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서연은 거친 판다누스 돗자리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옥수수를 집어 겉껍질을 벗기고 노란 알갱이를 하나씩 재빠른 동작으로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관리된 그녀의 손바닥 피부는 이제 나무 강판처럼 매우 거친 옥수수 속대 표면과 강하게 마찰해야 했습니다. 아픔이 즉시 빠르게 퍼져나가 그녀의 열 손가락 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서연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에서 조금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굳게 참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아픔과 피로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불경을 읊으며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이마를 적시는 피로의 땀방울이 그녀의 단정한 옷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타는 듯한 한낮의 태양은 피부관리 크림으로 보호받고 항상 민준의 냉방시설이 갖춰진 방 안에 있던 그녀의 얼굴 피부를 무자비하게 더욱 태웠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부신 한낮의 태양 아래 시간은 한 시간, 한 시간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언덕처럼 높이 쌓여있던 옥수수 수확 더미가 서서히 줄어들었고 까낸 옥수수는 큰 삼배 자루에 깔끔하게 담겼습니다. 그날 오후 이 씨가 우연히 그 대나무집 앞을 다시 지나가다가 너무 놀라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두 눈은 오늘 아침 자신이 험담의 대상으로 삼고 자존심을 짓밟았던 아름다운 여성이 조금의 자존심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거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습니다. 이 씨는 얼굴을 돌리며 멀리서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질투심에 휩싸인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한 엄청난 감탄을 감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기껏해야 마을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 일부러 꾸민 값싼 연극일 뿐이야. 저녁 때쯤이면 증거를 보게 되겠. 분명 피곤해서 손들고 포기하고는 도시의 화려함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엉엉 울며 애원할 거야. 그는 자신에게 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질투심에 가득 찬 그 남자는 그곳을 떠나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서연이 계속해서 한 힘든 일은 마침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황금빛 노란 옥수수 알갱이들이 모두 깨끗하게 분리되어 이제 테라스 구석에 깔끔하게 쌓여있는 여러 개의 큰 삼배 자루에 담겼습니다. 예전에는 매우 더럽고 지저분해 보였던 집 앞마당이 이제 다시 넓고 깨끗하며 눈을 즐겁게 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대나무 집의 중년 여성 주인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서연의 헌신적인 노고의 결과에 매우 감탄하고 감동했으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습니다. 그 여성은 곧 가볍고 매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와 아직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밥이 가득 담긴 양철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고수 양념으로 튀긴 두부 조림 두 조각과 방금 막 끓인 신선한 시금치 맑은 국 한 그릇이 함께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배고픔을 달래주는 소박한 음식이 담긴 양철 접시를 약간 떨리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떨림은 최고조에 달한 피로를 참아야 했던 그녀의 근육의 저항의 표시였습니다. 그녀의 길고 가는 속눈썹이 달린 두 눈은 가슴속을 가득 채우는 벅찬 감동을 참으며 즉시 눈물로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지금 서연의 눈에는 이 소박한 음식이 그녀가 23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얻은 음식 중 가장 호화롭고 가장 맛있으며 가장 가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법 양념의 맛이나 반찬 재료의 비싼 가격 때문이 아니라 이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이 희생의 땀방울과 그녀 자신의 명예로운 자존심으로 얻고 온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사실 항상 인간에게 번영과 풍요의 정점에 있을 때 종종 낭비되고 무시되는 아주 작은 은혜에 대해 더 감사하는 고귀한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걸음을 옮겨 그 집 테라스의 한쪽 구석, 저녁 햇살이 덜 드는 곳에 바싹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 귀한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 그녀는 잠시 두 눈꺼풀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저녁 공기를 음미하며 하늘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새벽부터 그녀의 위벽을 괴롭히고 핥히던 극심한 배고픔이 마침내 아름답게 보상받았습니다. 두부 조림을 곁들인 소박한 흰밥은 어쩐지 도시에서 남편과 단골로 가던 고급 레스토랑의 비싼 수입고기 요리보다 훨씬 더 맛있고 식욕을 돋우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거친 일을 시작한 첫날의 정신적 강인함과 육체적 힘겨운 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서서히 입소문을 타고 바람처럼 퍼져나가 마을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매우 의심하고 의심했던 몇몇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흉가 낡은 오두막에 홀로 사는 그 낯선 여성이 자신들이 무시할 수 있는 나약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의 바위처럼 강한 마음을 가졌고
어두운 밤하늘의 샛별처럼 높은 명예심을 지녔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비웃음과 냉소적인 시선은 그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느껴졌고, 특히 이 씨와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 즉 여전히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실수라도 엿보고 찾아내는 것을 즐기는 그룹으로부터 느껴졌습니다. 서쪽 지평선에 붉은 오렌지색의 멋진 획으로 장식된 저녁 노을이 내리면서 서연은 낡은 오두막으로 돌아가기 위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의 모든 관절은 마치 큰 돌덩이에 맞은 것처럼 으스러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거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옥수수 속대와 거칠게 마찰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아팠고 피부는 벗겨지고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육체적 고통 뒤에는 그녀의 가슴 속에 매우 편안하게 자리 잡은 정말로 가치 있는 내면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재산에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지 않고도 자신의 약함의 한계를 넘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훌륭하게 증명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의 등불이 고난의 거센 바람에 꺼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 영혼의 독립성과 확고한 자신감은 어둠의 터널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줄 유일한 빛입니다. 서연은 지구의 수평선에 의해 서서히 삼켜지는 태양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매우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길고 넓게 펼쳐진 내일이 있고 그녀는 그것을 용감하게 정복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억압하는 상황에 결코 항복의 백기를 들지 않겠다는 신성한 약속을 자신에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하늘의 운명의 선이 이 길고 험난한 충성심의 시험의 마지막 장을 그녀에게 보여줄 때까지. 아침 햇살이 동쪽 지평선에서 서서히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황금빛 광선은 구멍 뚫린 오두막의 나무벽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짧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극심한 피로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수백 개의 옥수수 속대를 깐 탓에 손바닥이 뻣뻣하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즉시 오두막 뒤 낡은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몸을 정화했습니다. 그녀는 방석을 펼치고 하늘에 대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매우 경건하게 기도를 올린 후 그녀는 오두막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매우 신선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은 낡은 오두막 뒤쪽의 진흙탕 늪지대에 쏠렸습니다. 그 늪은 덤불과 탁한 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더럽고 쓸모없다고 여겨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그늪 가장자리에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천 신발은 지늘기 튀어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매우 무성하게 자라는 잎이 없는 길고 곧은 줄기를 가진 식물들의 군락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왕골이었습니다. 늪지나 물이 많은 토탄지대에서 흔히 빽빽하게 자라는 야생 식물이었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 식물이 경치를 망치는 성가신 잡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그 야생 식물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녹색 황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왕골 군락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도시 도서관에서 읽었던 전통 공예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기술로 가공하면 왕골 섬유의 놀라운 품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축복은 종종 인간이 싫어하는 어려움과 더러운 것의 형태로 위장합니다. 종종 인간은 밖에서 빛나는 것의 가치만을 봅니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보물은 종종 가장 더럽고 진흙투성이인 곳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 기회를 보는 마음의 날카로움이 진정한 삶의 자립으로 가는 주된 열쇠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은 그 얕은 늪으로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검은 지늘기 즉시 그녀의 발을 종아리까지 잠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옷자락은 이제 짙은 늪 진흙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그 왕골 줄기들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왕골 줄기를 뿌리에서 하나씩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그녀는 미끄러운 진흙 속으로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신선한 땀이 다시 그녀의 하얀 이마를 적셨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로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피부를 태우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신선한 왕골 줄기 한 묶음을 모으는데 성공한 후 그녀는 그것을 오두막 옆마당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우물물을 여러 번 길었습니다. 그녀는 그 왕골 줄기들을 달라붙은 진흙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깨끗이 씻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진 후 그녀는 그 긴 줄기들을 마당 잔디 위에 펼쳐 뜨거운 햇볕 아래 말렸습니다. 방금 널어 말린 왕골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늪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는 햇볕에 자연적으로 죽고 마른 왕골 줄기를 찾았습니다. 서연은 꽤 많은 마른 왕골 줄기를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오두막 테라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단단한 작은 나무 조각을 집었습니다. 서연은 각 왕골 줄기를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줄기 섬유를 납작하게 만들어 유연하고 짜기 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왕골 줄기와 부딪히는 소리가 그날 오후의 정적을 깼습니다. 모든 왕골 줄기가 납작해진 후 가장 어려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왕골 줄기들을 꼼꼼하게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과물이 매우 강해지도록 이중 엮기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녀의 손가락들은 이제 약간 거친 왕골 섬유를 재빠르게 엮어야 했습니다. 아픔이 다시 그녀의 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진실된 미소로 그 고통을 참았습니다. 엮는 것은 인간의 인내심 수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얇고 약한 섬유 한 가닥은 단단한 결속과 올바른 패턴으로 합쳐지면 뚫을 수 없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의 조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강한 인내의 실로 엮을 수 있다면 그것은 놀랍도록 견고한 삶의 방패를 형성할 것입니다. 밤이 다가오면서 서연은 얼굴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정사각형 모양의 왕골 엮음 10장을 완성했습니다. 그 엮음은 매우 두껍고 유연하며 매우 깔끔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친 보호용 엮음은 상인들이 깨지기 쉬운 물건을 포장하거나 농산물을 운반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깔개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속에 가득한 감사함으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음식 없이 텅 빈 배로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밝게 타오르는 새로운 희망으로 매우 가득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골 엮음 10장을 깔끔하게 한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그녀는 꽤 무거운 엮음 묶음을 오른쪽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녀는 읍내 시장으로 향하는 시골 흙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은 그녀의 마을에서 꽤 멀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이 시간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시골길의 먼지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매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던 중 그녀는 길가 식당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던 이 씨와 마주쳤습니다. 이 씨는 서연이 마른 풀 더미처럼 보이는 엮음 묶음을 메고 걷는 것을 보고 경멸적으로 웃었습니다. 저 버림받은 아내 좀 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걷고 있네. 어제는 남의 집에서 옥수수 까는 일꾼이더니 오늘은 늪에서 마른 풀이나 줍고 다니네. 내 신세가 정말 가련하고 부끄럽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매우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조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씨의 모욕에 조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거나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커피숍을 지나쳤습니다. 투쟁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은 미래의 자립을 위해 열심히 분투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힘든 여정 끝에 서연은 마침내 읍내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매우 붐비고 붐볐습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이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서로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시장 입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적절한 구매자를 찾기 위해 시장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양한 농산물과 토기 항아리를 파는 큰 가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 가게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바빠 보이는 중년 남성, 박 사장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서연은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른 어조로 인사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아가씨? 박 사장은 톡이 항아리를 정리하던 손길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 물건 보호용 엮음을 사장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엮음은 잘 말린 엄선된 왕골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엮음은 사장님의 항아리나 농산물을 트럭으로 다른 도시로 보낼 때 보호하기에 매우 강하고 질깁니다. 서연은 자신의 두꺼운 엮음 한 장을 박 사장 앞에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박 사장은 호기심에 그 엮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꼼꼼하게 만져보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그 엮음 시트를 힘껏 당겨보았습니다. 그는 그 왕골 엮음이 전혀 찢어지거나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품질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거 정말 아가씨가 직접 만든 건가요? 박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밤새 직접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솜씨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엮음은 제가 도시의 공급업체에서 사던 대나무 보호대보다 훨씬 두껍고 질기네요. 이 왕골 엮음 한 장에 얼마를 원하시나요? 박 사장은 양질의 물건을 찾은 기쁨에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흥정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그는 그날 서연이 가져온 엮음 10장을 바로 샀습니다. 박 사장은 금전함에서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박 사장과 손이 조금도 닿지 않도록 시선을 낮추고 거리를 유지하며 첫돈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그 지폐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감동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땀 흘려번 돈으로 서연은 시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흰쌀 몇 킬로그램, 주방 양념, 그리고 왕골을 더 빨리 수확하는 데 도움이 될 매우 날카로운 칼을 샀습니다. 서연은 매우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의 고통의 짐은 서서히 사라지고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생활 필수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오늘 매우 중요한 교훈을 증명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부는 결코 금고에 얼마나 많은 돈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영원한 부는 끊임없이 기회를 창출하는 이성의 능력과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일하려는 손의 의지입니다. 서연은 멀리서 자신의 낡은 오두막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썩은 나무로 만들어진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눈에 무섭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낡은 오두막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없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잔인한 충성심의 시험에 의해 파괴되기를 완강히 거부한 강인한 여성의 위대한 부활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시간은 마을의 정적을 가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매우 일관된 투쟁의 리듬으로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이제 유배지에서의 새로운 힘든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그녀는 신선한 왕골줄기를 수확하기 위해 진흙탕 늪으로 굳건히 걸어갔습니다. 예전에 매우 잘 관리되었던 그녀의 고운 손은 이제 약간 거칠어지고 여러 긁힌 상처 자국으로 장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밝은 강인함의 빛을 발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매우 독립적인 삶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힘들게 만든 왕골 엮음 10장은 다음 날 아침 읍내시장에서 항상 다 팔렸습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번 돈은 쌀, 신선한 채소, 그리고 생존을 위한 약간의 반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독립심은 서서히 그녀의 영혼 속에 뚫을 수 없는 명예의 요새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놀라운 끈기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멀리서 항상 그녀를 지켜보던 한 쌍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지주인 최태우는 남몰래 그 외지인 여성에게 마음을 품었습니다. 최태우는 부의 힘을 이용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는 데 익숙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쉽게 살 수 있는 가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넓은 농지부터 인간의 마음의 충성심까지.
최태우는 종종 이 씨로부터 서연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도망쳤다는 값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더러운 정보는 오히려 최태우를 냉소적이고 교활하게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가난에 빠진 서연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단시간에 매우 쉽게 이길 수 있는 작은 게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태양은 지구 표면을 태울듯이 매우 뜨겁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먼지 쌓인 오두막 테라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른 왕골 섬유를 매우 두꺼운 보호용 엮음으로 매우 능숙하게 엮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잡초가 무성한 그녀의 오두막 마당의 정적을 깼습니다. 최태우는 매우 눈에 띄는 값비싼 실크 셔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한낮의 햇빛에 반짝이는 큰 보석이 밝힌 금반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우 거만하게 오토바이를 주차했습니다. 그는 경멸적인 미소를 얼굴에 띈 채 낡은 오두막 테라스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의 값비싼 가죽 신발을 먼지 쌓인 땅 위에 세게 밟았는데 마치 서연보다 훨씬 높은 자신의 부의 계급을 보여주고 싶다는 듯이 서연은 잠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들고 매우 차분하게 그 낯선 남자의 도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최태우의 몸에 붙어 있는 사치를 보고 조금도 두려움이나 감탄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 진정한 사치는 마음의 청결과 의도의 진실성이었지. 손가락에 감긴 금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안녕, 예쁜 아가씨. 내 이름은 최태우라고 해.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이지. 최태우는 매우 높은 수준의 오만함이 가득한 어조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태우 씨. 제 낡은 오두막에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서연은 매우 무미건조하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태우는 그 말을 듣고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는 거의 무너져가는 오두막 주위를 매우 경멸적인 시선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오만함 가득한 미소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멀리서 당신을 지켜봐왔어, 서연. 정말 안타깝군. 당신처럼 예쁜 얼굴, 진주처럼 고운 피부가 전혀 가치 없는 이 야생초를 엮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 망가져야 하다니. 나도 그 패배자 같은 남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 어떤 남편이 당신처럼 예쁜 아내를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이 끔찍한 곳에 혼자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최태우는 매우 뚜렷한 조롱조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이 눈앞에서 그렇게 낮게 모욕당하는 것을 듣고 그녀의 마음은 약간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매우 잘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제 가정사는 남이 논평할 만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최태우 씨. 제 남편은 자신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멀리 떠났습니다. 순종적인 아내로서 제 주된 임무는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이곳에서 제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서연은 매우 단호하고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최태우는 다시 크게 웃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대답이 매우 약하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자기 방어의 한 형태라고 여겼습니다. 그 오만한 남자는 천천히 실크 셔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는 매우 비싸 보이는 붉은 벨벳 천으로 덮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서연의 얼굴 앞에서 그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아름답고 눈부신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밝힌 순금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최태우는 그 여자의 마음을 곧바로 얻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 그 고급 보석 상자를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도망자 신세인 남편은 버려 서연, 너를 긴 굶주림의 고통으로 이끌 뿐인 헛된 충성심을 뭐하러 지키고 있나? 내 아내가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매우 웅장한 벽돌집을 지어주겠다. 더 이상 내 아름다운 손을 역겨운 늪 진흙으로 더럽힐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는 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는 여왕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내 모든 재산은 내 발 아래 있을 것이다. 최태우는 매우 독이 든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은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여성에게는 정말로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매일 밥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육체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황금 쟁반 위에 매우 쉽게 제공되는 무한한 호화로운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쉽게 흔들리는 약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강하게 뿌리내린 매우 확고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한민족 여성의 자존심과 명예가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보다 훨씬 더 귀중했습니다. 매우 민첩한 움직임으로 서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매우 안전한 거리가 생기도록 뒤로 세 걸음 크게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땅을 향해 시선을 떨구고 자신의 충성심의 기둥을 무너뜨리려는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서연은 가슴 앞에서 양손을 단단히 깍지 꼈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매우 단호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높은 품위를 가진 여성과 아내로서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그 고급 보석은 다시 넣어두세요. 여성의 충성심은 돈더미로 살 수 있거나 순금 조각과 바꿀 수 있는 값싼 상품이 아닙니다. 충성심은 창조주와의 매우 숭고한 약속의 유대 안에서 영혼을 묶는 마음의 굳건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재물을 제게 제안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제 신념을 1mm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서연은 위엄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단호한 거절을 듣고 최태우의 얼굴에 있던 오만한 미소는 서서히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정수리를 태우는 엄청난 수치심과 분노를 참으며 붉어졌습니다. 이 마을에서 감히 그의 제안을 그렇게 대담하게 거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를 거절한 것은 낡은 오두막에 홀로 사는 가난한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그 여성의 눈에 전혀 가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어리석고 고집 센 여자구나. 너는 이 결정을 매우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서연. 내 맹목적인 충성심은 너를 이 냄새 나는 오두막 안에서 서서히 죽음으로 이끌 뿐이다. 내 그 패배자 같은 남편은 평생 너를 데리러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최태우는 분노를 참으며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갈아놓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최태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놀랍도록 부드러움을 발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우리가 자신의 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을 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금보석 상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와 하늘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 찬 마음 속에서 매우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제 매우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제 오두막 마당을 떠나주십시오. 다시는 매우 헛된 것을 제안하러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제 시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유혹을 듣는데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서연은 최태우의 자존심을 매우 통렬하게 때리는 마무리 말로 대꾸했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최태우는 거친 동작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 큰 오토바이로 발을 쿵쿵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는 거칠게 차량에 시동을 걸고 곧바로 오토바이를 빠르게 몰아 그 오두막 마당을 떠났습니다. 짙은 연기와 길 위의 먼지가 공중에 날리며 곧 서연의 생존에 새로운 재앙을 불러일으킬 어두운 분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서연은 그 오만한 남자가 떠나는 것을 매우 안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며 잠시 빨라졌던 심장 박동을 다시 안정시켰습니다. 눈부신 부의 유혹이라는 힘든 시험을 방금 매우 순조롭고 명예롭게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 오두막 테라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왕골 줄기를 집어들고 다시 높은 인내심으로 엮었습니다. 그녀의 깨끗한 마음 속에서는 도덕적 파멸로 가는 지름길을 거부할 수 있는 그렇게 굳건한 믿음의 힘을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중한 교훈이 새겨졌습니다. 삶의 시련은 때때로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일련의 어려움의 형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치명적이고 존엄을 떨어뜨리는 시련의 폭풍이 욕망을 매우 자극하는 편안함의 제한의 형태로 매우 깔끔하게 위장합니다. 오직 땅속 깊이 뿌리내린 강한 삶의 원칙을 가진 자만이 거짓된 사치의 유혹에 거센 바람의 타격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연은 그것을 매우 훌륭하게 증명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지갑은 항상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적 부와 영혼의 명예는 결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투쟁 정신에 가득 차 계속 엮었고 어쩌면 오만한 지주의 값싼 유혹보다 훨씬 더 힘든 장애물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내일을 넓은 가슴으로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바람이 아직 이슬에 젖은 나무씨 표면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햇살은 다시 한번 영혼을 진정시키는 따스함으로 대지를 맞이했습니다. 우거진 나무 뒤에서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며 서로 화답했습니다. 낡은 오두막 테라스에서 서연은 동이 트자마자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밤새 막 완성한 두꺼운 완골역금 15장을 묶었습니다. 잠을 설쳐 눈이 약간 충혈되었습니다. 온몸의 관절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의 열정은 육체적 피로를 이겨낼 만큼 훨씬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희망에 찬 미소로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나섰습니다. 시골의 차가운 아침 공기는 그녀의 확고한 발걸음을 전혀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읍내 시장으로 향하는 돌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점점 낡아가는 그녀의 천신발은 합법적인 생계를 찾기 위한 그녀의 모든 투쟁의 말없는 증인이었습니다. 읍내 시장 마당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매매 활동의 활기로 매우 붐볐습니다. 상인들은 큰 소리로 물건을 팔며 외쳤습니다. 서연은 이전 날처럼 박 사장의 토기 가게로 향하는 시장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 중년 남성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매우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평소처럼 서연의 미소에 친절하게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는 불안하고 창백하며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는 걱정스럽게 좌우를 살폈습니다. 서연이 그의 가게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 박 사장은 서둘러 양손을 흔들어 서연을 조용히 쫓아냈습니다. 미안해요. 서연 아가씨, 오늘은 제 가게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더 이상 당신이 만든 완골 엮금을 살 수 없어요. 박 사장은 나지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박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박 사장은 항상 그녀의 단골이었고 그녀가 만든 물건의 품질을 칭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박 사장님? 오늘 제 완골 엮금 품질이 떨어졌나요?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싼가요? 서연은 부드럽고 호기심 가득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 아가씨. 당신이 만든 물건 품질은 매우 좋고 이 시장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어요. 하지만 최태우 씨가 오늘 아침 부하들과 함께 이곳에 왔어요. 그는 이 읍내 시장의 모든 상인들을 위협했어요. 만약 한 명이라도 당신이 만든 엮금을 사는 상인이 있으면 최태우 씨는 우리 가게 임대료를 3배로 올릴 거라고 했어요. 그는 또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 공급망을 끊겠다고 위협했어요. 우리 모두는 최태우 씨 같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비에 의존해서 사는 작은 상인들일 뿐이에요. 부디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 주세요, 아가씨. 최태우 씨의 부하들이 당신이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 전에 여기서 떠나세요. 박 사장은 깊은 후회가 가득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설명을 듣고 서연의 가슴은 보이지 않는 큰 돌덩이에 맞은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어제 오후의 거절이 생계를 끊어버릴 만큼 잔인한 방해로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거절당한 상처는 최태우를 한 연약한 여성의 삶을 파괴할 만큼 잔인한 괴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가슴속의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박 사장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상인의 입장을 매우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사장님. 이 모든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동안 제 물건을 친절하게 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연은 마음의 상처를 숨기는 옅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그 토기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시장 다른 구석의 다른 상인들에게 자신의 엮금을 팔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과일 장수, 채소 장수, 그리고 수확물 수집상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운 얼굴로 거절했습니다. 최태우의 끔찍한 위협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 시장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서연을 도울 위험을 감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그녀의 생계 수단이었던 읍내 시장은 이제 매우 두껍고 차가운 거절의 벽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시장 밖으로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있는 큰 그늘진 느티나무 아래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왕골 엮음 묶음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어제 판도는 이미 쌀을 사는데 다 썼고 이제 오두막의 쌀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오늘 엮음을 한 장도 팔지 못하면 내일은 분명 굶게 될 것입니다.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망의 눈물 한 방울이 거의 뺨을 적실 뻔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큰 확신이 다시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속삭였습니다. 가장 짙은 밤의 어둠은 항상 동이 트기 직전에 빛을 발하기 직전에 찾아온다. 인간에게 닥치는 시련은 결코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강인한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늘은 자신을 내맡기는 모든 종들을 위한 최고의 계획자이다. 인간의 사악한 손에 의해 한쪽의 생계의 문이 강제로 닫히면 하늘은 분명히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수천 개의 다른 생계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인간은 악을 계획할 수 있지만 운명의 결정은 결코 잘못된 주소로 가지 않는다. 진실하고 순수한 의도로 합법적인 생계를 찾는 것은 결코 공허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다시 한번 용기로 가득 찬 눈빛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오두막으로 돌아가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영리한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읍내 시장의 상인들이 그녀의 물건을 사기를 두려워한다면 그녀는 최태우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곳에서 구매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쑤시는 어깨에 왕골 엮음 묶음을 메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지방 도로를 향해 걸었습니다. 거리는 읍내 시장까지 가는 거리보다 몇 배나 더 멀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은 무자비하게 그녀의 피부를 태웠습니다. 땀이 그녀의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강한 바람이 그녀의 지친 몸을 휩쓸었습니다. 서연은 3시간 이상 쉬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뜨거운 아스팔트 길 때문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지방 도로변에 있는 매우 넓은 휴게소 및 하역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수십 대의 대형 화물 트럭이 깔끔하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트럭 엔진 소리와 하역 노동자들의 외침이 매우 시끄럽고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그녀 마을의 오만한 지주의 권력 범위를 훨씬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휴게소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건장한 남자가 수백 개의 양파 자루를 큰 트럭 위로 올리는 노동자들에게 큰 소리로 지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골치 아픈 듯 계속해서 거칠게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매우 예의 바르게 시선을 낮췄습니다. 실례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트럭 엔진 소음 속에서도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건장한 남자는 짜증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나 지금 골치 아파 죽겠어. 고객이 주문한 양파 자루가 장거리 운송 중에 트럭 철벽에 부딪혀 많이 상하고 썩었어. 우리가 사용한 대나무 보호대는 길 중간에 다 부서지고 망가졌다고. 그 남자는 업무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 약간 높은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그 남자의 불평을 듣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가 바로 눈앞에 활짝 열린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사장님께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엄선된 왕골 섬유로 만든 보호용 엮음 시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엮음은 매우 두껍고 유연하며 어떤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엮음은 일반적인 대나무 엮음 보호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서연은 매우 유창하고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역금 묶음을 그 남자 근처의 나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건네줄 때 직접적인 손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그곳에 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왕골 역금 시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역금 한 장을 집어 꼼꼼하게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장한 양손으로 힘껏 당겨보았습니다. 그 역금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섬유 한 가닥도 끊어지거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단하군. 이 물건 품질이 정말 특별하네. 내 이름은 민수라고 해. 이 화물 운송회사의 대표지. 이렇게 강한 역금 한 장에 얼마를 제안하나? 민수 씨는 이제 활기 넘치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품질 제품에 걸맞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격은 그녀가 읍내 시장에서 제시했던 가격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화물 트럭 적재 기준에 맞게 더 크고 품질 좋게 만든 역금의 크기와 품질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민수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이 품질에 걸맞네. 오늘 네가 가져온 역금은 전부 사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싶다. 내 회사 화물 트럭의 모든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매주 왕골 역금 100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큰 주문을 정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나? 민수 씨는 매우 진지하고 확답을 요구하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은 그 놀라운 제안을 듣고 세차게 뛰었습니다. 매주 100장의 주문은 매우 환상적인 성과였습니다. 그녀가 얻게 될 돈의 가치는 쌀과 채소를 사는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민수 씨. 사장님의 모든 주문이 지금 사장님께서 들고 계신 샘플과 똑같이 강한 품질로 완성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코웃음 서연은 활짝 핀 행복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는 즉시 현금 지불금을 꺼내 그 나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연은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엄청난 감동으로 힘들게 번 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하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태우가 저지른 잔인한 방해는 그녀의 삶을 파괴하는데 전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오만한 지주의 사악한 계획은 오히려 서연을 자신의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대규모이며 훨씬 더 수익성 있는 시장 유통 경로를 찾는데 성공하도록 강요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이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는 매우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악인이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성공의 정상을 향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강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연은 긴 도로를 따라 솜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의 모욕과 압박은 이제 그녀의 성공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연료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외로운 낡은 오두막 뒤에는 결코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강인한 여성의 차가운 손에 의해 부활하기를 기다리는 작은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다시 한번 대지를 감싸는 따스함으로 마을을 비췄습니다. 참새들의 지저귀이 서연의 발걸음을 따라 매우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그 강인한 여성은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으로 오두막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 씨로부터 매주 왕골 역금 100장을 주문받은 것은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으로는 그렇게 큰 작업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전혀 잠을 자지 않더라도 그녀의 시간과 체력에는 매우 당연한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속에서 종종 동료 인간들에게 선을 베풀 큰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우 깊은 삶의 진리를 깨닫고 달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물은 결코 탐욕의 방 안에서 혼자 즐기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재산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산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리더십은 결코 그에게 절하는 하인의 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우리의 존재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았는지로 측정됩니다. 서연은 즉시 옷을 정돈하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거부했던 이 마을의 얼굴을 완전히 바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에 그녀에게 하루 종일 옥수수를 까달라고 부탁했던 중년 여성의 대나무 벽으로 된 집 앞에서 우아하게 멈췄습니다. 그 여성은 매우 지치고 슬픈 얼굴로 집 테라스에 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마을의 옥수수 수확물 가격이 급락하여 가족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연은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끄러운 표정으로 서연의 인사에 답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헛기침 예전에 그녀가 어떻게 길거리 소문에 속아 서연의 품위를 의심하고 깎아내렸는지.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다른 도시에서 대량의 왕골 엮금 주문을 받았습니다. 늪에서 왕골잎을 수확하고 엮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그곳에서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완성된 엮금 한 장당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매우 진실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미소로 제안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눈은 방금 귀로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짓누르는 엄청난 감동으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모욕하고 무시했던 그 외지인 여성이 이제 오히려 그녀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한 줄기 빛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이 제안의 진심인가요? 서연 아가씨, 우리가 당신 뒤에서 당신에 대해 말했던 모든 나쁘고 상처 주는 말들 이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이 마을 사람들과 재물을 나눌 의향이 있나요? 그 아주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거는 우리 각자의 성장을 위한 교훈으로 남겨둡시다. 원한을 품고 증오를 새기는데 바쁜 마음은 하늘로부터의 자비의 문을 굳게 닫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갑시다, 아주머니. 서연은 매우 현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일자리 소식은 긴 가뭄 속의 시원한 바람처럼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십 명의 마을 아주머니들이 서연의 오두막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예전에 멀리서 비웃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그들은 이제 깊은 존경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그들 모두를 활짝 편팔로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늪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올바른 왕골 수확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두껍고 질기며 강한 보호용 엮금이 되도록 왕골 섬유를 엮는 방법을 지도했습니다. 예전에 매우 외롭고 더럽고 무서웠던 오두막 마당은 이제 마법처럼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매우 활기 넘치고 행복한 웃음소리와 놀랍도록 끈끈한 공동체 정신으로 가득 찬 야외 작업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잡함에서 조금 떨어진 흙길 구석에 한 남자가 떨리는 몸으로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 씨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초라하고 창백했으며 옷은 먼지로 가득하고 낡았습니다. 그는 방금 매우 힘든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의 노는 사나운 쥐의 공격으로 완전히 수확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제 매우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의 가족은 집에서 굶주림에 울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오늘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자존심과 수치심이 그의 목을 단단히 막았습니다. 그는 서연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을 때 자신의 입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혼자 왕골 엮금을 메고 가는 것을 보고 커피숍에서 비웃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몸에 남은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내며 이 씨는 서연의 작업장 마당으로 힘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씨의 등장은 즉시 작업장 분위기를 묘지처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눈은 그 값싼 험담꾼을 향해 날카롭게 쏠렸습니다. 엮금 품질을 확인하던 서연은 즉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이 씨에게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신체적 접촉 없이 예의를 지키기 위해 세 걸음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씨 아저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오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서연은 조금의 증오나 상대가 넘어진 것을 보는 만족감 없이 매우 차분한 어조로 인사했습니다. 이 씨는 즉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얼굴을 들어 서연의 눈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수치심이 그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비천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서연 아가씨. 저는 일자리를 구걸하기 위해 몸을 낮추러 이곳에 왔습니다. 제 노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는 어제 점심부터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퍼뜨린 모든 잔인한 비방 후에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벌과 모욕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디 집에 있는 제 아내와 아이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곳에서 어떤 굳은 일이라도 시켜주세요. 밤낮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애원하는 어조와 땅에 계속 떨어지는 후회의 눈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남자를 지켜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한거만한 남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정점에 있을 때 복수하고 다시 모욕하는 것은 욕망의 속삭임에는 매우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은 사람에게 용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가장 순수한 인간 영혼의 승리의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적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능력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를 남김없이 파괴할 황금 같은 기회가 있을 때 말입니다. 고개를 드세요, 이씨 아저씨. 이곳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미래를 향해 똑바로 바라봅니다. 아저씨의 강한 힘은 늪에서 무거운 왕골 자루를 이곳으로 운반하는데 분명히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아저씨는 우리 모두와 함께 이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있는 아저씨의 아내와 아이가 더 이상 굶지 않도록 이 쌀 한 봉지를 가져가세요. 서연은 흰 쌀 한 봉지를 내밀며 말했고 이 씨는 피부 접촉 없이 흐느끼며 즉시 받았습니다. 이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서연의 친절함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여러 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 이후로 이 씨는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며 모든 외부의 방해로부터 서연의 명성을 가장 충실하게 보호하는 일꾼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서연의 역금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이 번창했습니다. 서연은 이익금으로 낡은 오두막의 상태를 서서히 개선했습니다. 썩고 구멍난 나무벽은 튼튼한 새 나무 판자벽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지붕은 완벽하게 수리되었습니다. 오두막 옆에는 매우 넓고 편안한 캐노피 작업 공간이 지어졌습니다. 서연은 이제 정말로 마을 경제 순환을 이끄는 여왕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친절함의 매력은 오만한 지주 최태우의 영향력을 점점 더 약화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수입이 생겼고 더 이상 최태우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도시 중심부의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 안에서 민주는 값비싼 가죽 의자에 뻣뻣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매우 넓은 사무실은 수억 원 가치의 다양한 수입 가구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서연의 동태를 항상 감시하도록 지시한 부하의 비밀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방금 인쇄된 여러 장의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전쟁의 북소리처럼 매우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의 눈은 그 사진 속 풍경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보며 커졌습니다. 그는 항상 서연이 진흙탕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길가에서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며 울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몇 주 안에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앞에 매우 분명하게 펼쳐진 쓰라린 현실이 그의 남성적 자존심을 세게 때렸습니다. 사진들은 수십 명의 마을 일꾼들을 이끌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지시를 내릴 때 매우 위험 있으면서도 우아해 보였습니다. 그가 예전에 잔인하게 버렸던 낡은 오두막은 이제 매우 깔끔하고 분주하게 정리된 작업장 건물로 변모했습니다. 사진 배경에는 수천만 원 가치의 주문품 더미가 배송 준비를 마친 채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그 죽은 마을에서 더러운 늪식물 더미에서 시작해서 큰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민주는 충격을 참으며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청난 경외감, 끝없는 의아함, 그리고 가슴을 옥죄는 위협감이 뒤섞여 민준의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아내의 위대함 앞에서 자신이 매우 작고 하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서연의 약점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깔끔하고 교활하게 설계한 충성심의 시험은 오히려 의도치 않게 서연의 진정한 내면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는 웅장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방금 자신의 내면을 찢어놓는 삶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재산은 부모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연은 빈손과 굶주린 배로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결코 은행 통장에 적힌 숫자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위대함은 삶의 폭풍이 그 몸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내동댕이 친 후에도 완전한 존엄으로 다시 일어서는 의지의 능력입니다. 민주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쁜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의 어리석음의 이유였던 과거의 트라우마는 이제 그의 가슴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후회감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스러운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석을 버리고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민수는 이제 우주로부터의 혹독한 꾸지람에 대비하여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진정한 위기의 폭풍은 아무런 경고 없이 그의 오만의 유리탑을 정통으로 강타할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참으로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항상 굴러갑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입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큰 거짓말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의 얼굴을 때리는 쓰라린 현실로 나타납니다. 서연이 시골 구석에서 힘든 투쟁의 달콤한 결실을 맛보고 있을 때 진정한 위기의 폭풍은 오히려 남편의 유리탑 위에서 하늘을 어둡게 하고 있었습니다. 대도시의 하늘을 가르는 민준의 수출입 회사 건물은 지금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통 오만함의 기운이 지배하던 민준의 사무실의 평온은 이제 직원들의 숨을 옥죄는 긴장감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주는 값비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회의 테이블 끝에서 분노를 참으며 붉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을 감싼 작업복은 이미 매우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실크 넥타이는 몇 시간 전부터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명의 고위급 관리자들이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뻣뻣하게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소유의 세계적인 도자기 및 깨지기 쉬운 물품 수출 회사는 명백한 파산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수백억 원 가치의 수출 주문이 마지막 순간에 일방적으로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실패는 그들이 만든 도자기 제품의 품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매우 사소하게 들리지만 지극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포장재 공급업체가 갑자기 공장 화재를 겪어 모든 재고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강력한 보호용 역금이 없으면 수천 개의 값비싼 도자기는 해상으로 해외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어두운 컨테이너 안에서 파도에 부딪히면 그 귀중한 물건들은 먼지 조각으로 부서져 버릴 것이었습니다. 배송 마감일은 4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화물선이 민준 측의 화물을 싣지 않고 출발하면 그의 회사는 즉시 모든 자산을 은행에 압류당하게 할 수 있는 막대한 지연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오늘 정말로 민준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서연을 시골로 버릴 때 사용했던 파산과 자산 압류에 대한 거짓말이 이제 오히려 끔찍한 현실로서 문턱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 모두 이렇게 부주의하게 일할 수 있나? 민주는 그 호화로운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전혀 예비 계획이 없었나? 지금 당장 수만 장의 특수 보호자재가 필요해. 오늘 밤까지 이 나라 전체에서 대체 공급업체를 찾아내. 너희들의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 만약 우리가 이번 주에 물건을 수출하지 못하면 너희들 모두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나는 내 회사 전체를 잃게 될 것이다. 민주는 엄청난 공황을 참으며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덧붙였습니다. 매우 숨막히는 침묵이 그 큰 방을 즉시 감쌌습니다. 지도자의 눈을 쳐다볼 용기가 있는 관리자는 한 명도 없었고 그의 분노에 대답할 용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4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 매우 대량의 특수사양 보호 자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희망이 절망의 어둠에 삼켜진 것처럼 보일 때 하 과장이라는 운영 관리자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 중년 남성은 손에 어두운 색의 천 가방을 들고 회의실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박 이사님.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큰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 과장은 조심스럽지만 매우 설득력 있는 어조로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하 과장을 향해 날카롭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좁아졌습니다. 하 과장은 즉시 앞으로 나아가 사장 책상 끝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 덮개를 열고 매우 두껍고 튼튼해 보이는 갈색 왕골 역금 시트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 역금을 민준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이 더럽고 낡아빠진 물건은 뭔가? 하 과장. 우리 회사가 큰 문제에 빠졌을 때 나를 놀리려는 건가? 민주는 의심과 그의 부하가 가져온 물건을 매우 경멸하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박 이사님, 이것은 제가 어제 오후에 우연히 발견한 대체 포장 보호 자재입니다. 그때 저는 운전사들로부터 포장재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외 화물 트럭 터미널에 갔습니다. 그 화물 회사의 대표인 민수 씨가 제게 이 천연 소재 보호용 역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손상된 도로에서 심한 충격으로부터 모든 화물 트럭의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 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 과장은 매우 상세하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그 설명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검지손가락 끝으로 그 왕골 역금 표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질감은 약간 거칠고 공장 기계로 만든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밀도는 놀라웠습니다. 하 과장은 이어서 민준의 시각을 180도 바꾸는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역금은 특수 건조 기술로 가공된 엄선된 왕골 식물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품질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던 대나무 조립 보호대나 공장 플라스틱 폼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역금은 매우 유연하고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 습한 날씨에 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민수 씨는 심지어 극한의 충격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 왕골 역금은 안에 있는 깨지기 쉬운 물건을 손상시키지 않고 엄청나게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 과장은 역금의 유연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접고 비틀며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호기심이 의심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양손으로 그 왕골 역금 시트를 잡았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그 물건을 당겨보았습니다. 그의 셔츠 소매의 근육이 당기는 힘에 단단하게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정말로 그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역금은 전혀 형태가 변하지 않았고 조금도 찢어지지 않았으며 역금의 섬유 한 가닥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매우 단순해 보이는 물건의 힘은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의 한 줄기 빛이 갑자기 민준의 머릿속에서 매우 밝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박한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내려준 놀라운 구원의 자재였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군. 이렇게 훌륭한 역금을 생산하는 큰 공장 이름이 뭔가? 지금 당장 그들의 이사에게 연락해서 흥정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가격이든 제시해. 오늘 우리는 그들의 창고에 있는 모든 완제품 재고를 남김없이 쓸어 담을 것이다. 민주는 다시 활기차고 야망에 불타는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하 과장은 매우 자신감 넘치는 지도자에게 추가 답변을 하기 전에 약간 긴장하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이 이 놀라운 발견에서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박 이사님, 이 특별한 물건은 대도시에 있는 최첨단 기계가 즐비한 현대적인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역금은 100% 인간의 손의 정교함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공급업체는 우리 도시에서 차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외딴 마을에 위치한 전통 작업장에서 나옵니다. 하 과장은 감출 수 없는 경외심이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그 사실을 듣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구식이고 뒤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고품질의 걸작이 탄생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귀중한 삶의 교훈이 서서히 그의 영적 의식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겉모습이나 출신지만으로 어떤 것의 위대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매우 반짝이는 순금도 처음에는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두운 진흙 깊숙한 곳에서 힘들게 파내야 한다.
때로는 유리탑에 사는 오만한 사람들에게 닥친 가장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이 매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시골 사람들의 손바닥에 깔끔하게 저장되어 있다. 진실되고 순수한 힘은 결코 세상에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화려한 무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내 회사 차를 준비시켜. 하 과장, 우리는 주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지금 우리의 시간은 너무 촉박하고 이 냉방 시설이 갖춰진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기에는 너무나 소중해. 오늘 오후에 내가 직접 그 마을에 가서 이 놀라운 역금의 제작자 대표를 만나겠다. 나는 그들이 수만 장의 우리 주문을 감당할 수 있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제 시간에 배송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민주는 작업복을 의자 등받이에 걸쳐 놓으며 매우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이사님. 즉시 이사님의 개인 운전사에게 연락하여 본관 로비 앞에 차를 준비시키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 왕골역금 작업장의 정확한 주소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 과장은 즉시 서류를 정리하고 빠른 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힘없이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넓은 사무실 창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셔츠깃을 정리하고 멋진 스타일로 값비싼 재킷을 입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가난한 마을에 도착하면 틀림없이 왕처럼 엄청난 존경을 받으며 환영받을 것이라고 매우 자신했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에 담아 제안할 수십억 원짜리 지폐가 그 시골 작업장 주인을 무릎 꿇게 하고 감사에 가득 찬 행복한 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라는 매우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의 힘은 항상 인간의 성격과 자존심의 척도를 평가하는 유일한 절대적인 지침이었습니다. 그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인간의 이성을 놀라게 하는 매우 우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그의 모든 오만의 탑을 산산조각 내어 먼지로 만들 만남의 붉은 실을 엮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오후에 떠날 여정은 단지 회사를 재정적 파멸에서 구하기 위한 평범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은 사실 그가 스스로 남긴 과거의 상처에 대한 후회의 폭풍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고급차는 대도시의 빽빽한 교통체증을 뚫고 달렸습니다. 그의 진정한 사랑을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버리고 방치했던 바로 그 지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시간은 초 단위로 흘러가며 민준의 몸을 그의 더섭는 삶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처벌이자 가장 귀중한 꾸지람이 될 운명의 소용돌이에 점점 더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유럽산 고급차의 엔진 소리가 시골길의 정적을 가르며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크고 값비싼 차의 타이어가 두꺼운 먼지가 쌓인 돌길을 굴러갔습니다. 그날 오후 날씨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햇살은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태울듯이 내리쬐었습니다. 시원하고 방음이 잘 되는 차 안에서 민주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고 불규칙한 리듬으로 가죽 서류 가방 표면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하 과장은 민준의 개인 운전사 옆 앞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흘러가는 시간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리는 이 육로 여행은 민준의 내면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논과 푸른 나무들의 풍경은 혼란스러운 그의 마음을 전혀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회사의 운명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그가 지나고 있는 돌길은 그의 기억 속에서 매우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길, 작은 숲을 뚫고 나오는 급 커브, 그리고 지날 때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다리까지. 모든 것이 그가 깊이 묻으려 했던 어두운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몇 달 전 그가 지나갔던 길과 똑같은 길이었습니다. 아내를 외딴 마을에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버렸던 그 밤. 삶의 현실은 종종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우리가 가는 길이 오히려 그 실수의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 우리를 다시 데려다줄 같은 길입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매우 빠르게 떠날 수 있지만 진실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항상 창조주가 정한 시간에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돌아올 길을 알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차는 마침내 목적지 마을의 경계에 도착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값비싼 차량의 등장은 즉시 마을 사람들을 크게 동요시켰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감탄에 가득 찬 얼굴로 차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길가에서 쉬고 있던 농부들은 이외딴 마을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차량을 보기 위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민주는 멍한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가 서연을 떠났던 그 마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몸속의 피가 점점 더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는 주소인가, 하과장? 민주는 약간 떨리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우 확실합니다, 박 이사님. 그 완골역금 작업장의 위치는 바로 이 마을길 끝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쭉 가다가 넓은 마당이 있는 목조 건물에 도착하면 됩니다. 하 과장은 계속해서 휴대폰의 길 안내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마치 연이어 울리는 전쟁의 북소리처럼 점점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옥수수알 만한 차가운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점점 더 그의 이성을 강하게 옥죄었습니다. 몇 분 후 고급차는 마침내 왕골줄기 수확물 더미로 가득 찬 넓은 마당 앞에서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 마당은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마을 일꾼들이 그늪 식물을 자르고 말리는 데 분주했습니다. 옆에는 매우 활기 넘치는 큰 캐노피 작업 공간 건물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의 웃음소리와 능숙한 손놀림의 리듬은 민준의 차 엔진 소음을 능가할 정도로 매우 조화롭게 들렸습니다. 민준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골의 뜨거운 공기가 즉시 그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외국산 값비싼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그 시골 일꾼들의 소박함 속에서 매우 대조적이고 눈에 띄었습니다. 매우 부유해 보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은 즉시 모든 일꾼들의 활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우 붐비고 분주했던 작업장 분위기가 즉시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은 민준과 그의 일행을 향해 날카롭게 쏠렸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큰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왕골역금이 담긴 자루더미를 옮기던 이 씨는 즉시 짐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중년 남성은 더러운 두 손을 닫고 그 불청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씨는 민준 앞에서 약 2걸음 거리를 유지하며 꼿꼿이 섰습니다. 이 씨의 시선은 자신의 일터를 매우 충실하게 보호하는 일꾼의 단호함을 발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소박한 저희 작업장에 멀리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오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 씨는 큰 소리지만 여전히 마을의 예의를 지키는 어조로 인사했습니다. 하 과장은 즉시 상사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정리하고 이 씨에게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희는 도심의 수출 화물 회사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매우 중요한 용무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는 이 왕골역금 작업장의 대표나 소유주를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 물품 배송을 구하기 위해 이 창고에 있는 모든 역금 재고를 사려고 합니다. 하 과장은 매우 유창하고 희망에 가득 차 설명했습니다. 그 좋은 의도와 사업 목적을 듣고 이 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몸을 돌려 캐노피 작업 공간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그들 모두에게 등을 돌린 채 한 여성이 서서 아주머니들에게 매우 꼼꼼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매우 소박한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 끝은 따뜻한 한낮의 바람에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저기서 물품 품질을 확인하느라 바쁘십니다. 이 구매건에 대해 이야기하시려면 대표님을 직접 만나시면 됩니다. 이 씨는 민준과 하 과장이 작업장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높이 쌓여 있는 왕골 역금 더미를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은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강철짐을 짊어진 것처럼 매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코 안으로 스며드는 마른 왕골 식물의 독특한 냄새는 어쩐지 그의 가슴을 매우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와 그 작업장 대표 여성의 거리는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갑자기 바싹 마르는 목을 가다듬기 위해 나지막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대표님.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저는 오늘 대표님의 모든 물건을 사려고 온 도시의 화물회사 사장입니다.
민주는 남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귀에 매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그 여성은 즉시 지시하던 손길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몸은 몇 초 동안 약간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매우 느린 동작으로 그 여성은 뜨거운 한낮에 찾아온 손님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이 완전히 돌아 민준의 눈과 마주쳤을 때 지구는 마치 축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들 주위의 공기는 빨려 들어가는 듯했고 민준의 숨은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지금 그의 회사 생명의 구원자로서 그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그 강인한 여성의 얼굴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거짓 도망밤에 굶주리고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민준의 눈은 동공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매우 크게 뜨였습니다. 그의 턱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벌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놀랍도록 강인함과 위엄의 아우라를 발산하는 서연의 아름다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내려 서연의 두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하얗고 매끄러웠으며 항상 잘 관리되었던 그 손은 이제 거칠고 상처가 났으며 왕골 섬유에 긋긴 상처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현실은 민준의 내면 깊숙한 곳을 산산조각 낼 정도로 강타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재산에 도움 없이 순전히 자신의 땀과 피를 사용하여 이 모든 위대함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지만 날카로운 눈은 머리끝부터 값비싼 가죽 신발 끝까지 남편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마당에 위풍당당하게 주차된 수십억 원짜리 고급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유명 디자이너의 정장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목에 감겨있는 다이아몬드가 밝힌 금시계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민준이 그 어두운 밤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산, 가난 또는 잔인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두려움의 흔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즉시 서연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진실의 사실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바로 그 순간에 벌거벗은 채 드러났습니다. 그의 회사가 망하고 자산이 압류당했다는 모든 이유는 교활하게 설계된 큰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결코 범죄의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단지 그녀의 감정을 장난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를 속이고 이 낯선 곳에 버렸습니다. 서연은 지난 몇 달 동안 남편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매우 비이성적이고 지극히 잔인한 충성심의 시험에서 실험 대상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은 가슴 속에 크게 벌어진 배신의 상처를 참으며 눈물로 그렁그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속인 남자 앞에서 눈물이 뺨을 적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자부심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 뒤로 두 걸음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배 앞에서 양손을 단단히 깍지 꼈습니다. 그녀는 매우 단호한 거절의 몸짓을 보였고 남편의 몸의 어느 부분도 현재 자신을 만지거나 안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그 경계를 한민족 여성과 상처 입은 아내로서의 자신의 존엄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형태로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신뢰의 배신은 이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치유하기 가장 어려운 상처입니다. 정직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짓말에 의해 파괴될 때 유대의 기반은 폭풍에 휩쓸린 먼지로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강인함은 목을 조이는 빈곤과 싸울 때뿐만 아니라 시험받습니다. 가장 최고의 강인함은 자신의 모든 희생과 진심이 결국 이성을 모욕하는 거짓된 시험으로 보상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도 완전한 존엄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증명됩니다. 그래서 그 밤의 도망 이야기는 단지 저를 시험하기 위해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값싼 연극이었군요. 민준 씨. 서연은 매우 나지막하고 아픔을 참으며 떨리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매우 날카롭게 찌르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 짧은 질문은 민준의 명치를 정통으로 찌르는 칼날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보통 큰 회의를 이끌기 위해 말을 잘하던 그 오만한 남자는 이제 그저 무력하게 얼어붙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목은 단단히 잠겼습니다. 엄청난 죄와 죄책감의 무게가 즉시 그의 어깨를 짓눌러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시선을 마주하고 꼿꼿이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작업장의 일꾼들, 이 씨와 하 과장을 포함하여 그들은 긴장감 가득한 그 재회의 드라마를 그저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낮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 왕골 먼지를 공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소박한 나무로 만들어진 그 작업장 캐노피 지붕 아래 한 부유한 사장의 오만의 무대는 마침내 땅과 평평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가 만든 충성심의 시험은 이제 그의 남은 인생에 가장 혹독한 벌을 내릴 심판관으로 돌변했습니다. 매우 짙은 침묵이 그 완골 작업장을 감쌌습니다. 시간은 축에서 멈춘 듯했. 이전에는 피부를 따갑게 하던 한낮의 바람이 갑자기 핏줄을 얼어붙게 하는 듯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아내의 입술에서 막 흘러나온 날카로운 질문이 쇠망치처럼 그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의 입은 굳게 닫혔다. 혀는 굳고 뻣뻣하게 느껴졌다. 그의 눈은 깊은 고통과 후회로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 쓰라린 현실이 그의 얼굴을 매우 세게 때렸다. 그는 방금 자신의 인생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망가뜨렸다. 미안해, 서연. 민주는 매우 나지막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거만한 남자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심하게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 그의 오만함은 남김없이 부서졌고 그의 두 무릎은 즉시 힘없이 풀렸다. 그는 먼지 쌓인 땅 위로 몸을 던졌다. 그는 서연 앞에서 두 걸음 가득한 거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리는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숙여졌다. 그는 감히 손을 들지 못했다. 그는 감히 아내의 옷자락 끝을 만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서연처럼 고귀한 여성에게 다가가기에는 거짓말로 너무 더럽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정말 어리석고 눈먼 남자였어. 내 과거가 내 이성을 독살했어. 민주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통곡했다. 예전에 내 회사가 거의 망하고 내가 가난해졌을 때 나는 내가 매우 사랑했던 여자에게 버림받고 버려졌어. 그 배신의 상처는 계속해서 트라우마로 남았어. 그 트라우마는 매일 밤나를 괴롭히는 큰 두려움을 낳았어. 나는 네가 단지 내가 가진 재산 더미 때문에 내 아내가 되기로 한 것이 아닐까 두려웠어. 그래서 나는 네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 거짓 도망 밤에 미친 연극을 계획했어. 하지만 이 잔인한 시험은 결국 내 영혼이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역겨운지를 증명했을 뿐이야. 민주는 긴 후회의 문장으로 설명했다. 작업장의 일꾼들은 그 부유한 사업가의 죄의 고백을 듣고 말없이 침묵했다. 이 씨는 힘겹게 침을 삼켰. 하 과장은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의심은 정말로 결혼 생활의 성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다. 나쁜 편견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그것은 서서히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정원을 파괴할 것이다. 하지만 상처 입은 마음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개선의 문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서연은 가슴이 세차게 뛰며 남편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다. 그녀의 길고 가는 속눈썹이 달린 두 눈은 눈물로 그렁그렁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은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충성심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항상 값비싼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보이던 그 당당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그는 용서를 구하는 거지처럼 먼지 쌓인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그녀는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민주는 이어서 뒤에 서 있는 하 과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약한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하 과장은 즉시 상사의 명령을 이해했다. 그 중년 남성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짙은 붉은색의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하 과장은 그 중요한 서류철을 민준과 서연 사이의 거리를 가로막는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누구에게도 닿지 않고 그 물건을 놓은 후 하 과장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그 붉은 서류철 안에는 내 회사의 소유권, 도시의 우리 고급주택, 그리고 내 모든 개인 저축에 대한 모든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 문서가 들어있어.
민주는 쉰 목소리와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회사 변호사에게 내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바꾸도록 요청했어. 이 선물은 결코 내 입에서 용서의 말을 사기 위한 비열한 시도가 아니야. 너에게 저지른 내 잘못은 수조 원의 돈으로도 결코 갚을 수 없을 거야. 이것은 순전히 내 가장 깊은 후회의 표현이야. 이 순간부터 너는 내 모든 재산의 여왕이야. 만약 네가 결국 나를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만약 네가 나를 이 마을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한다면, 너는 완전히 자유로운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떠나게 될 거야. 민주는 신발의 먼지를 향해 시선을 계속 떨구며 덧붙였다. 침묵이 다시 그날 오후의 분위기를 장악했다. 마을 일꾼들은 방금 막 넘겨진 재산의 가치를 듣고 놀라 숨을 참았다. 이 씨는 감동으로 젖은 눈가를 닦았다. 그는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비싼지 방금 깨달았다. 서연은 나무 테이블 위에 붉은 서류철을 정말로 텅 빈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산더미 같은 세상의 재산은 그녀의 눈을 조금도 현혹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서 얼굴을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력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세상의 재산과 모든 부는 내 삶에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민준 씨, 서연은 매우 차분하고 우아하며 높은 수준의 위엄이 가득한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나는 아내로서의 모든 순종을 순전히 하늘의 뜻을 찾기 위해 바쳤습니다. 당신이 제안한 사치의 약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낡은 오두막 지붕 아래에서 단지 두부 반찬을 곁들인 흰밥 한 그릇을 먹으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피 흘리고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을 사용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이 큰 사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 위에서 꼿꼿하고 명예롭게 살기 위해 당신의 금조각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매우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서연은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시골 공기가 그녀의 폐를 채웠다. 그동안 굳게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그녀의 매끄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오후 그녀의 쓰라림이 터져 나왔다. 당신이 만든 거짓말은 이 내면에 매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신뢰는 얇은 유리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우리는 결코 하룻밤 사이에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복수의 씨앗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둠 속에서 헤매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위대한 인간 영혼의 주된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항상 타오르는 분노를 부드러운 사랑의 물로 정복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서연은 듣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스며드는 현명한 말로 말을 이었다. 서연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시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시선을 낮추었다. 그녀의 두 입술 끝은 서서히 위로 휘어졌다. 그녀는 매우 매력적인 진실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민준의 마음속의 모든 의심의 구름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놀랍도록 밝은 용서의 빛을 발산했다. 당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합니다. 민준 씨.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을 다시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의 모든 어두운 기억과 거짓말은 깊이 묻어버립시다. 우리는 이 결혼의 성전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길을 가리는 편견과 의심 없이 완전한 정직과 순수한 마음의 기반으로 그것을 쌓아갈 것입니다. 서연은 확고하고 안도하는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아내의 입술에서 아름답게 흘러나온 용서의 말을 듣고 민준의 자제력은 완전히 무너졌. 그의 울음은 수십 쌍의 눈앞에서 참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그는 서연의 끝없이 넓은 위대한 마음에 통곡했다. 그는 아내의 몸을 안기 위해 일어서서 뛰어들 용기가 없었다. 그는 땅 위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그 안전한 거리를 마음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현으로 유지했다. 그는 그저 찬양과 감사의 시선으로 서연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는 편협한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 시선은 이제 완전한 사랑의 숭배로 변했다. 고마워, 내 아내. 이 어리석은 남자에게 두 번째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해 무한히 고마워. 이 순간 하늘의 이름으로 약속할게.
나는 평생 다시는 내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남은 내 숨을 오직 내 마음을 지키고 행복하게 하는 데 사용할 거야. 민주는 행복이 넘치는 심하게 떨리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연은 그 약속에 매우 부드러운 고갯짓으로만 응답했다. 그들의 몸을 하나로 묶는 감동적인 포옹은 없었다. 그 작업장 캐노피 아래에서는 피부 접촉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 두 걸음의 거리에서 그들의 사랑의 에너지는 매우 강하게 다시 이어졌다. 진정한 사랑은 정말로 항상 육체적인 접촉만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사랑은 자신의 명예의 경계를 지키고 상처 주는 실수에 대해 용서하며 미래에 항상 서로를 믿기로 약속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이 감동적인 사건을 둘러싸고 서 있던 이 씨와 모든 마을 사람들은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옷자락 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껴 울었다. 이 씨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치며 활짝 웃었다. 그는 서연처럼 강인한 지도자를 둔 것에 감사했다. 다른 구석에서 하 과장은 매우 안도하는 마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가 생계를 의지하던 수출 회사는 이제 벌금의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구원받았다. 그들의 주문인 수만 장의 완골역금은 즉시 화물 트럭으로 운송되어 배송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업적인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광경에 비하면 매우 작게 느껴졌다. 그날은 마을 주민들에게 매우 달콤하고 영원히 기억될 삶의 교훈으로 마무리되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기 위한 나쁜 의도로 계획되었던 시험이 결국 진정한 행복을 낳는 운명의 길이 되었다. 서연은 작업장을 닫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완골 역금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강화하는 데 전념했다. 한편 민주는 주요 투자자가 되어 그 사랑하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훨씬 더 현대적이고 적합한 가공 공장을 짓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지혜의 관점을 가지고 도시의 회사를 다시 이끌었다. 결국 시간의 혹독한 시련과 상황의 어려움에 의해 용감하게 시험받은 사랑은 반드시 영원한 영혼의 진실성의 항구로 돌아가는 밝은 길을 찾을 것이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재산 더미가 결코 진정한 충성심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영혼의 독립성은 시련의 폭풍이 닥칠 때 우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항상 하늘에 의지하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가슴은 결국 우리를 진정한 행복한 결말로 이끌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